시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전문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이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혁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보통 고용시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어제 엔비디아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성과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높아가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주가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좀 주가가 빠졌죠.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혁명 중에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ETF 굉장히 좋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 SMHX나 이런 거는 그렇게 주당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꾸준히 사 모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뭐 투자한다기보다 그냥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파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거를 오늘 코베시 레타의 편집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실업률은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파월 9월 고용보고서가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확대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플러스 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장 후반기에는 많이 빠졌죠. 파월 연준의장은 헤드라인 일자리 수치보다도 실업률을 더 주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ETF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축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씩 모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이빙 테크놀로지로 장기 하락장에 매입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락장에 매입하는 것은 36불 되니까 뭐 비교적 싼 거죠.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산 인플레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투자한다 생각하기보다도 저축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식을 살 때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저축한다 투자한다 하니까 타임 더 마켓 시장을 딱 맞춰야 되는데 아니 저축하는 사람이 무슨 시장 맞추가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큼 낮으면 한 주 두 주 계속 사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쁜 소식은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4%의 급증함에 따라서 주식시장 선물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 연준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식시장 중 하나일 때 금리를 인하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 인플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금리를 낮춰서 안 되는데 실업률이 악화가 되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은 약하고 주택가격 감당 능력은 사상 최저 수준이고 미국인의 60% 이상이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산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되풀이한 이유입니다. 연준이 메인스트리트를 구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때 연준이 활활 타오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월스트리트는 급등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두 개의 경제가 있습니다. 자산 소유자와
비자산 소유자, 미국의 부의 격차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조하시고 뭐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 번 더 코베 시레타의 편집자가 강조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면 뭐 조금씩 사는 거죠. 오늘 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릴 것 같으냐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오늘 조금 샀으니까 돈 되면 조금씩 사는 거니까 0.0000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축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또 다르게 보면 사기가 좋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세계 세 번째 큰 펀드가 UAE 아랍에밀리트 국부펀드입니다. 3분기에 투자를 3배 정도 확대를 했네요. 하버드와 똑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데 아랍에밀리트가 다시 한번 성견지명을 보여주며 공식적인 비트코인 보유량을 3배로 늘리고 자국 외환 보유국에서 비트코인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아랍에밀리트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블랙록이 영업을 참 잘하네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자사 상품인 IBIT를 판 겁니다.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800만 주를 갖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아랍에밀리트 국부펀드 산하기관인 ADIC가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금과 함께 디지털화된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뉴스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상위 국부펀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위가 아부다비 국부펀드입니다. 그죠? 아부다비 국부펀드.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이 10위입니다. 10위. 10위에 속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금, 기금 이런 데서 여러분들 싱가포르 테마색이 가장 많이 갖고 있네요. 캐나다 연금,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 국민연금은 MSTR 주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지난주 소식이지만 하버드 대학이 똑같이 2분기에서 3분기로 갈 때 한 3배 가까이 늘렸죠. 보시면은 여러분 이것도 참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뉴스입니다. 이 보시죠. 하버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입니다. 19개 종목. 그중에 1등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입니다. 20% 정도 갖고 있는 거.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15%, 3등이 아마존 11%, 4등이 금 11%, 알파벳이 7%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류 자산으로 이렇게 편입된 부분 그리고 동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결정하거나 이럴 때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이 이제 그래도 미국의 대학 연기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1억 불에 4억 불로 278% 정도 증가시킨 겁니다. 이건 참 제가 볼 땐 중요한 그런 자료 같아요. 하버드 대학이 갖고 있는 상위 10%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 대학 다음에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프린스턴, MIT, 노스웨스턴 이런 데가 되게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 UAE 아랍에밀리트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 이 결정을 조금 더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투자 주체는 아랍에밀리트 공화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ADIC에서 했네요.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IBIT 지분을 3배 정도 늘리는 ADIC 투자위원회는 비트코인 투자 확대를 단기 및 장기 전환의 일환으로 투자를 결정했고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했고 금과 함께 계속해서 외환 보유의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아랍에밀리트 국부펀드는 무바다라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 이게 아랍에밀리트 국부펀드를 무바다라 투자회사로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 밑에 한 4개 정도가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ADIC인 겁니다. 이번에 이제 투자한 결정한 데는 ADIC가 투자했죠. 그래서 ADIC가 무슨 생각을 갖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블룸버그에서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기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전번에 중동을 방문했던 레리 핑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엔 자기가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관계자를 많이 만나는데 국부펀드 관계자가 전부 다 뭐죠? 1%를 살 건지 2%를 살 건지 5%를 자기 자산에 활당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 포지션의 확대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인데 단기 및 장기 전략의 일환이고 우리는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비트코인을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미래에서 금과 함께 결정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생각만 엿보는 것이 아니고 국부펀드나 연금기금 이런 데서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판단을 갖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자산활동에 포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여기에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가 이런 보도하는 내용을 한 문 정도 더 보시게 되면 더 확연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법 긴 내용인데 그걸 압축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서 채택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죠.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결정 5억 2천만 불을 투자했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위해서 했고 포트폴리오 상에 금과 동등물로서 투자를 한 겁니다. 디지털 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 아부다비 투자위원회는 아부다비 아랍에밀리트 국부펀드인 무바다라 산하 자회사로 이것은 아랍에밀리트 UAE가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는 전략의 일부로 보인다. 그래서 창펑자오라든지 바이낸스 창업자라는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UAE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는 굉장히 세금 혜택도 많고 그렇게 해서 UAE가 암호화폐 허브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무바다라 자체도 비트코인과 ETF의 상당한 규모의 그러니까 모기업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투자한 것은 자회사가 투자한 겁니다. 자회사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매수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ADIC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적 한 곳의 국영펀드가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것이고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회사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제 UAE에는 국부펀드가 무바다라가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 ADIC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이번에 그걸 주도한 데는 무바다라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부다비 투자위원회도 이번에 이제 ETF를 산 거죠. ADIC는 무바다라 그룹 전체의 전략적인 목표를 공유하면서 무바다라 산하에 있지만 고유한 사명을 가진 독립적인 국부펀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부다비 투자위원회가 이번에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출시 상품인 IBIT 비트코인 스팟 ETF를 5억 불 정도 그렇게 구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니까 투자 방송은 다른 건 안 합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다른 것은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ETF 투자는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별로 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대단히 유력한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심리적인 위축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보면 되겠죠. 숫자.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때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로 보면 되는 거죠. 장기 저축 기술로. 그죠? 장기 저축 기술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 투자도 장기 저축 투자로 저축 기술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장기 저축 기술. 그러니까 그냥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을. 그렇게 지금 장이 좀 내렸을 때 뭐 앞으로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6만 불도 갈 수 있겠죠. 뭐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사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냥 팔지 않고 계속 사는 거죠. 저축하는데 뭐 여러분들 10년 20년 보고 저축하는데 10만 불 아래 살 수 있으면 계속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보는 겁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분야에 굉장히 열렬하게 옹호하시는 아담 리빙스톤이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 기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기간에 걸쳐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이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겁니다.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보는 겁니다. 장기 저축 기술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 퍼스널 파이낸스란 그런 용어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롱텀 용어나 언어 자체가 여러분들 많은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연도별로 평균 수익률을 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홍색은 비트코인이고 노란색은 골드고 그다음에 푸른색은 S&P 500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1년 평균치 2년 평균치 3년 평균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만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지금만. 그죠? 소리바 397님 고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겁니다. 13년을 보유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연평균 수익률이 98%인 겁니다. 금은 11%고
S&P 500은 7%인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10% 이상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면 5년 보유하게 되면 비트코인 연평균 주익이 37%입니다. 금이 17%고 S&P 500이 13%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 지금은 여러분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4%입니다. 물론 13년 보유한 것이 앞으로 13년 보유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냐 그건 뭐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항상 제가 투자 방송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버 톡 숫자가 이야기한다 감이 아니고 이 숫자를 그래프로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이빙 테크놀로지 저축하는 것을 저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빠졌을 때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사겠죠. 뭐. 예. 저는 달력에 표시를 하니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몇 주 3일은 다 표시를 해놓는 거니까. 예. 마이클 세일러가 오렌지 데이처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뱅가드의 S&P 500을 추종하는 데가 5년이면 17에서 19%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연평균 수익률이 19.2배에서 23.2 정확하게 한 2%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섹터가 조금 더 높습니다. 25.4%. 그다음에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SMH 반도체 섹터 ETF가 33.8%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학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오를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ETF는 투자 기업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예, 달력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달력에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많이 투자하는 종목마다 색깔을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가 10주 뭐 15주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세상에 사는데 좀 재미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저축도 재미있게. 그럼 더 동기부여도 되고 지난주에는 25주 샀으니까 이번엔 열심히 일해가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30주로 사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뭐든. 그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시각적으로 큰 여러분들 원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백지 많은데 그런 여러분들 달력을 쓰면 가장 좋죠. 투자용 달력이. 여러분 다 이게 보시면은 VO 투자해서 안 된다는 게 딱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동성만 좀 견딜 수가 있으면 투자 수익률이 2% 3% 높으면 10년 20년 운용하게 되면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게 이러면 10년이게 되면은 SMH가 한 30% 된다고 하면 여기 10년이면 비트코인이 10년이 얼마입니까? 75%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을. 그러니까 여기 뭐 다 이야기 이미 다 방송했지 않습니까? VO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고 VO를 꼭 하겠다면 SCHG를 하고 QQQ를 하지 말고 QQQM을 하고 XLK나 FTC를 기술주 섹터 투자하고 SMH나 SMHX를 그거는 뭐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다. 투자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개별 종목 뭐 자기도 모를 건데 개별 종목을 사라 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최고 정점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최고 정점의 자산.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에이펙스 에셋이라고 할게요. 에이펙스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영어 표현으로 최고 정점의 자산이다.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회의론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격 떨어질 때마다 뭐 잔혹한 조정이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 휘둘리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거고, 아담 리빙스톤이 이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잔혹한 조정이라고 할 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 클럽에 있는 분이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시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야를 줌 아웃, 시야를 넓히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최소 5년, 저는 20년 30년 여러분 살지 모르겠는데 20년 30년 시각을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는 거죠. 저축. 여기 한 분이 그렇게 여러분들 깐죽거리고 딴소리 하니까 인베스트 클럽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를 가는 것이 폭락입니까? 1.1% 움직이는 것입니다. 5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55%입니다. 10년이 120%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시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세이빙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반도체 칩이 보이니까.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높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10%만 하라는 겁니다. 10% 넘지 말고. 영어로 to have 비트코인, not to have 비트코인은 표현을 안 쓰네, 영어를. have not 이렇게 쓰네요. 이렇게 영어 방송하다 보면 영어 표현이 아주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have 가진 사람 vs have not 가지지 않은 사람, 그거는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과는 다릅니다. to have not to have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후회감이 굉장히 클 거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많이는 하지 말고 한 10% 정도는 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진 사람하고 갖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너무나 커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부다비에 사는 한 사업가가 이야기하네요. 옛날에는 금하고 이런 걸 투자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투자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투자인 거죠.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애플을 투자하는데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애플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낮을 때 사면 되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독점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는 독점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그런 계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 아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의미 있는 양의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트코인을 소유해서 오래 가지는 것은 인지력을 필요로 하고 감정적 절제를 필요로 하고 행동적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99%를 영구적으로 가격에서 밀어낼 수레바퀴를 형성하는지 냉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한 50만 불 정도 되면 그때 사람들이 다 깨어날 겁니다. 그때는 뭐 보통 개인이 사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여러분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배경이 여러분 뒷받침돼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나 확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50만 불 정도 되면은 그냥 그때는 다 깨어나겠죠.
그런데 그때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이제 오버인 겁니다.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담 리빙스톤 씨가. 이게 아주 희한한 자산이라는 거죠. 지식이나 믿음이나 신념이 없으면 오래 가질 수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지적 필터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개인이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자산인 겁니다. 이것은 규율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고 충동 있는 사람을 괴멸시킵니다. 이것은 추상적 사유가에게 보상하고 쉽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이 자산은 당신의 능력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러면 계속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인지적 필터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영어 표현을 뭐라고 했는 거 보시죠. Cognitive Filtration System.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못 가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그냥 뭐 반도체 섹터 ETF를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냥 몇 시간 만에 이런 방송으로 다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했는데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10년 20년 이야기해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래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겁니다. 희한한 자산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주식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8만 8천 원 정도 빠졌을 때 그 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조금이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용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신념이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리빙스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샀을 겁니다. 조금. 0.000 정도 샀겠죠. 추상적 사유가에게는 보상을 주지만 쉽게 휘둘리고 지적 기반을 못 갖춘 사람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보유하기 힘든 자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그걸 보유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계속 보유하는 것.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도전인 겁니다. 변동성 속에서 계속 사모으는 것이 도전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신적 대역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심도 있고 낮은 시간 선호도란 것은 미래를 길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다 보통 사람들이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간적 능력인 겁니다. 정신적 대역폭이 넓고 인내심이 강하고 미래에 훨씬 더 비중을 두는 낮은 시간 선호도를 다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적어도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갖기가 힘든 겁니다. 높은 추상력, 인지력과 낮은 시간 선호도, 장기 시작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자산인 겁니다. 높은 추상력, 감정적 회복력, 낮은 시간 선호도,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뭐뭐에게 투자하면서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을 도박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 엘리트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95% 이런 몰각 분들이. 여러분 오늘 MSTR 저는 주식 조금 샀거든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한 150불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170불 정도 되면은 뭐 좀 더 떨어지도 관계없겠다. 왜냐하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이런 166불이니까 170불 되는 많이 내려간 것 같다. 뭐 그렇게 하면 이런 몇 주 사놓는 겁니다.
뭐로서? 저축으로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인 기반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황하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손해 좀 보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좋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딱 시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다시 복구될 거니까.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니까 당황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에 30% 가격이 낙폭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에 IBIT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96.5%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많이 안 빠지는 겁니다. 어제 또 돈이 더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어제 IBIT에 돈이 조금 들어온 겁니다. BTC하고 돈이 유입된 거죠. 하루 만에. 어찌된 영분인지 어제 비트코인 ETF들은 IBIT와 BTC에 힘입어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투자자들은 운용자산의 96% 유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험이 좀 많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보유 능력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30%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들을 겁주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감안해도 저조차도 놀랍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갖고 있겠네요. 구매력이 있으니까. IBIT. 예. 다른 데는 돈이 그래 조금은 들어왔네 이렇게. 예. 그죠? 예.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갖고 있네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예. 3, 번의 경험이 있는 교훈을 한 분이 올려놓으셨네요. 이 한국계 인물입니다. 주기영님. 2018년에는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오리지널 그런 보유자들 고래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는 새로 자금이 유입이 안 됐습니다. 2022년에도 고래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도 자본이 유입이 안 됐습니다. 2025년에는 고래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프레시 캐피탈 새 자금이 유입됩니다. 과거하고 지금이 다른 것이 기관들이 채택하는 거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주기영님이 아마 한국계 분 같습니다. 이 업계에 굉장히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 같아요. 기관들이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에 아부다비 투자위원회를 소개한 겁니다. 방송 처음에 하버드 대학이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소개한 겁니다. 아주 잘 표현하셨네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두고 벌어지는 두 개의 캠프가 하나는 유동성을 중시하는 사이클을 중시하는 분들이고 한 사람은 역사적 패턴 반감기를 중시하는 분이 그걸 정확하게 한 전문가가 이야기했네. 지금 두 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약세론자와 강세론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약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리퀴디티 사이클리스트. 유동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통화량 중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강세장이죠. 두 개의 캠프가 딱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반감기 이론에 따라서 10월 초반부에 이미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퀸터님은 그걸 믿지 않고 나는 2026년에 그렇게 팔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자기 충족적 예언을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단기 보유자 가운데 99%가 8만 9천 불 수준에서 손실입니다. 장기 보유자 빼고 단기 보유자 가운데 99%가 손실 상태입니다. 지금 8만 8천 불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그냥 놀래가 여러분들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보시죠. 예. 단기 보유자 가운데 놀래가 여러분들 팔아버리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여러분 많은 겁니다. 지금 공포감 때문에 그거를 투매를 캐피출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캐피출레이션 매트릭이라고 그런 분석 도구를 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놀래가 이런 팔아버린 사람들이 뭐 역사상 여러분이 보도록 너무 심할 정도로 많죠. 이거를 한번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극심한 손실을 감수하고 대규모로 매도해서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걸 항복이라고 합니다. 항복. 캡슐레이션. 항복은 종종 매도 압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시장에 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면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새로운 매수자들이 진입할 기회가 생겨 시장 반등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놀래가 여러분들 8만 9천 불에서 단기 보유자의 99%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항복지수를 쓰네. 항복지수. 항복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통이 극에 달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곧 시장의 바닥을 형성하고 강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니까 뭐 반드시 그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석하지 마도 재미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런 가격 떨어져가 다 팔아버릴 것 같으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만난 최강의 약세론자입니다. 최강의 약세론자. 최강의 약세론자 주장은 6만 불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닥터 프로핏.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가격 추락이 9만 불대에 머물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9만 불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첫 타겟이고 앞으로 계속 행보를 하다가 더 내려갈 겁니다. 어디까지? 6만 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약세론자입니다. 최고의 약세론자. 9만 달러에서 잠시 행보하겠지만 결국은 내년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6만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세론자하고 강세론자가 많이 다르죠. 강세론자들은 유동성 주입이 원활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강세론자는 유동성 주입으로 반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프레드 크루거라는 사람은 투자를 많이 한 분입니다. 천재적인 분인데 뭐 천재적인 분이 항상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 자산의 70%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지만 약세장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런 이익을 본 사람 단기 보유자 이게 이런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손해를 본 사람. 그런데 이제 9만 불 수준에서도 8만 6천 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99%가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거는 이익을 본 사람 단기 보유자가 이거는 손해를 본 사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0년 코비드에서는
$3,850 수준에서 92%가 손해를 보고 있었고 단기 보유자들이 2022년에는 $16,000에서 이런 94%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지금은 $89,000에서 99%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뭐 이렇게 또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대규모 보유자들인 오벤 쿠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모양이죠. 완전히 다 팔고 지금 나가버린 겁니다. 오벤 쿠덴은 모든 장을 다 견뎌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가 갖고 있던 모든 2499개를 다 그냥 내려버리고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고 이제 마무리 급추락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6만 불까지 진짜 내려갈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가격이 이제 86,000불 지금 아마 86,000불 정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하락장에 들어갔을 때 개인이 결국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라자손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인도계 캐나다인이죠. 그리고 재무 분석 전문가고 라자손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에요. 라자손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 자신을 위한 저축 수단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변동성은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지평이 반감기로 측정될 때 모든 하락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에 대한 할인된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장기 축적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희소성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갖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나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채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하락장은 대단한 기회인 거죠. 시간 지평이 반감기로 측정될 때 모든 가격 하락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에 대한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치? 지구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손해보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기 때문에 뭐 사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여기 0.1BTC라는 분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는 안 오겠죠. 더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도 조금 사고 조금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좀 사고 그렇게 산 겁니다.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계속해서 사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그냥 망할 거다 뭐 별 이야기가 있지만 별로 개의 안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계속해서 몇 주씩 이렇게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분이 라자 소니시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라자 소니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저의 노동력의 구매력은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이상 저축한 돈을 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치를 창출하는 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돈 찾아 쓸 생각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속 터모으는 겁니다. 0.00001, 0.00001을 가격이 1만 달러까지 폭락하더라도 저는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대책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라자손이라는 분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일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사모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 그리고 꽝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럼 계속 사는 거죠. 뭐 조금씩 재미삼아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달력 하나 준비가 이런 달력에다가 조금 살 때마다 항상 표를 해가지고 뭡니까 옆에다 가로해 가지고 몇 개 샀다고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되죠. 딱 10%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노동력의 구매력 상승 효과가 발생하죠. 비트코인을 단기 거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저축 엔진으로 봐야 되고 반감기 주기로 보면 모든 가격 하락은 할인된 구매 기회일 뿐입니다. 반감기뿐만 아니고 기간 채택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라자 소니님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금은 비트코인을 위한 자리지킴입니다. 미래 세대는 그들의 에너지를 빛나는 돌멩이에 저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2040년까지 자산 수요를 예상한 그런 전 세계 자산 수요를 예상한 그래프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죠. 40대 50대 인구 구성비가 확 늘어나잖아요. 2040년까지 자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인구 구성비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래에 대해서 40대 50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구들이 늘어날 거다. 자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자산을 요구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래 세대는 그들의 에너지를 빛나는 돌멩이에 저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분의 X에 보면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고 4년 동안은 바보가 된 기분을 느낄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4년 후엔 당신이 레전드 전설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 좀 주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는데 한 5년 지나서 2035년 정도 되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분 글 쓰는 걸 보면 라자손이라는 분이 글 쓰는 거 보면 너무나 진솔한 겁니다. 어떻든 사람들 좀 설득해 가지고 많이 사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10% 투자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10% 정도는 초기 투자 벤처 투자라고 생각하죠. 벤처 투자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대단히 안전한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 성장하게 되면 10만 불을 투자하면 61만 불이 되는 겁니다. 29%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133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29% 이상 성장하는 그런 자산에 투자할 만하는 겁니다. 그죠? 10만 불 여러분들이 20%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5년 후에 24만 불이 됩니다. 29% 하면 35만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세이빙이라고 생각해요. 저축. 이제 앞으로 인베스트먼트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이빙 테크놀로지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미국의 ETF 가운데 이런 투자할 종목은 이 SMHX 같은 거가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최소 25%가 보장이 될 겁니다. 25%가. 이런 것은 36불 되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냥 좀 떨어질 때 뭐 분석할 필요 없고 40불짜리가 30불 돼 갔으니까 박앤세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는 겁니다. 세이빙 한다야. 36불이면 여러분 하나로 얼마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공 박사님 나는 이게 변동성이 좀 많아 가지고 너무나 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SCHG 같은 거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내 같으면 SCHG를 선택 안 할 것 같거든요. 한 10년 이상 갈 것 같으면은 변동성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AI 투자를 하는 겁니다. AI 투자. AI 투자를 하는 겁니다. AI 투자. AI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미국 계신 분은 IBIT 투자하시면 되고 한국 계신 분들은 그냥 현물 사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데 익숙하면 MSTR 같은 주식을 좀 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SMH 같은 거 사면 되는데 단위가 벌써 크지 않습니까. 329불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먼저 투자를 하는데 그냥 저축을 하자는 거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냥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냥 싸니까 주당 36불 정도 되니까 그냥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세 주 사고 달력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SMHX는 빨간 거, 이런 비트코인은 뭡니까 푸른 거.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한다고 생각해요. 저축.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은 저축한다 이야기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냥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 10주를 사야 이것만큼 되니까 이렇게 단위가 좀 적은 걸로. 그다음 나는 간이 작았어 여러분들 안정적인 걸 해야겠다 그러면 SCHG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두세 종목 여러분들 기술주 반도체 섹터 S&P 500 추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서너 개 종목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여러분 한 종목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산해가 투자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저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장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우리우리하지 마시고 시장은 또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내일 또 여러분 좋은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